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교수님, 몇 달 전에 극단적 장기 생존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혹시 오늘은 어떤 장기 생존자를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복막에 전이가 되어 있는 위암 4기 환자입니다. 이분은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업도 일구셔서 500억, 600억대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 승리 이야기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기 암이라면은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만 받으시고 사회생활도 거의 못 하실 텐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같이 들어보시면서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분의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분이 나온 유튜브를 여러 보게 되었는데요. 30대 중반 정도에 암 진단을 받기 전서부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나갔었는데 그때도 좀 안 좋긴 했는데 그게 왜 헷갈리냐면 그냥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암이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냥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약국에서 약 사들고 출장을 간 거죠. 그때 제가 보였던 징후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새카맣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막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은 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딱 드는 생각이 저거는 분명히 위 쪽에서 출혈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위궤양이나 이런 안 좋은 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사로서의 직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영상을 시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냥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보니까 그게 혈변이에요. 피가 굳어버리니까 검정색, 짜장면색이라고 하는데 짜장면 색깔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이제 나는 모르는 거죠. 그게 혈변이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지 색깔이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다니면서 그건 알게 된 건데 이제 제가 어떤 상태냐면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를 뚫고 나왔어요. 암이. 그러면서 피가 그쪽으로 나왔던 건데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일을 아주 처음 겪어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급하게 타고서 와서 병원으로 갔더니 뭐 암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지금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안 좋다. 이게 거의 죽은 사람의 피 수치다. 그래서 혈액을 한 10개인가 12개인가를 그냥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암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사망하지 않은 게 사실은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기인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 절망스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4기 암이라고 해요. 복막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좀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4기 복막염 전이면 어느 정도 사세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약물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종양내과를 처음 선택을 해서 배울 당시에는요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은 그보다는 더 길어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지금 몇 년째 생존 중이신 거예요? 지금 11년 차. 11년이요? 네, 보통 4기에 그 정도면은 수술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못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양내과 의사가 당신은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10년, 11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암제가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항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지내게 되면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 한 1년 정도 살 수도 있습니다. 종양내과 선생님이 크리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를 집에 가서 하루 생각을 하고 오셔라. 그러고 나서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해도 한 6개월 정도만 더 연장이 된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저는 항암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반년이라도 더 살아야 뭘 정리라도 뭐든 할 거니까 항암을 하겠다라고 하고 항암을 시작을 했고 안 죽더라고요. 그렇게 뭐 또 몇 년,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상태라면 수술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암을 전부 절제를 하고 전이된 암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건 안고 사는 거예요. 항암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져요. 항암 뭐 1, 2, 3기까지는 그래도 한 10회면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 자리 단위로 갔으니까 힘들죠. 근데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게 항암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복막에 있는 암들도 싹 줄어들었고 위에 있는 암도 줄어들어서 원래는 이제 이런 경우 수술을 하지 못하지만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암을 완전히 다 떼내는 수술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더 하고 현재까지 11년째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11년째 재발하지 않고 계신 거면은 그 정도면 완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제 사기암에 대해서는 완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리스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암에서는 5년을 완치 기준으로 봐요. 예. 이제 사기는 암이에요. 사기는 아닌데 3기까지는 5년 정도 생존을 했으면 완치가 됐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사기암은 아무리 오래 생존을 해도 잘못되면 바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죠. 저는 크리스님이 사기암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사기암 환자나 또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를 잘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또는 치료를 하다가도 또 물어봐요. 조금 효과가 좋은 경우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저도 지금 크리스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암은 완치가 쉽지 않다. 지금 상태가 좋아도 언제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내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삶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리스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한정은 생겼지만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떳떳하게 마무리 짓자. 늘 똑같아요. 나는 6개월 뒤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 마인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놓고 뭐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크리스는 사기암으로 진단을 받고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크리스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요.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살면서 삶을 이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 항암 치료가 필요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나가고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서 나의 삶이 있는 것이지 어떤 시한부를 정해놓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한부라는 말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기암 환자는 시한부 삶이다? 이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치료나 관리를 안 해주면 바로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랑도 비슷한데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는 만성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복용하면서 또는 이제 운동이나 뭐 식이요법을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라는 차원에서 만성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사기암 환자들도 그런 식으로 좋은 약이 나한테 잘 맞는 경우에 암을 잘 컨트롤하면서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는 얘기죠. 크리스님, 나중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한번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님이 이 영상에서 혹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있었나요? 네, 크리스님은요 여러 영상을 다니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문구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딱히 없는데, 안 아프신 분들 보면 막 인생 되게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 되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돈 없다고, 나 돈이 없어, 나 돈을 못 받아, 왜 난 집이 없을까, 왜 내 차가 안 좋을까, 막 이런 생각.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뚱이가 온전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 투정 부릴 필요 없다는 거. 지금 그거가 의심이 되면 아무 대학병원이나 한번 가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 30분 동안만 서 있어 봐요. 그럼 알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거기 대학병원 종양내과 가서 여기다가 링겔 꽂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다 암이에요. 그 사람들 얼굴 표정 한번 봐봐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 링겔 안 꽂아도 되잖아. 암 선고 안 받았잖아. 수술 안 하셔도 되고, 나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내가 보기엔 없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은 되게 행복하게 살고,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 가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건강진단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애지간한 암은 다 잡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잡으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암에 이미 걸려 계신 분들께는 해주신 메시지는 없을까요? 암 환자들에게는요, 1기, 2기 또는 3기까지 환자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암 1기, 2기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이 되면 어떡하나. 전이 되는 건 전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해요. 거기 전 단계에서부터 막 어떻게 그냥 막 일을 다 안 해버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역력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암이 들어와서 증식을 해서 생겨난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버려.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해요. 할 수 있잖아. 왜 암이 장애 등급이 안 나와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기이신 분들, 이제 3기부터 저는 얘기를 할게요. 3기, 4기이신 분들이 죽고 싶을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 하면 4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는 안 알려줄게. 당해봐. 이런 기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알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그런데 의지는 좀 잃지 말자. 왜냐면 이게 눈이 풀리면 안 돼. 다 풀려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은 살아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보면은 이제 3기 이상 가면 또 눈이 초점을 잃어. 4기부터는 그냥 맛이 가. 그냥 살아 있는데 숨 쉬는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진짜로 이제 죽을 각오로 사는 거죠. 죽을 각오로. 그럼 무서운 게 없어.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건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무슨 암을 갖다 대도 가장 상위 레벨에 들잖아요. 위암 복막전이가. 나 병원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은 적 별로 없어요. 항암 할 때만 가서 했어. 그 일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피주머니 차고 돈 빌리러도 다녔고 다 했어. 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난 누워 있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뭐 항암제 나는 다 맞아봤어. 다 해봤어. 기어다녀 보고 머리털 빠지고 뭐 그 끝털만 빠져 다 빠지지? 손톱 다 빠지고 나 치질 생기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암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인간의 의지예요. 그냥 죽여라 이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아. 견디고 그 무엇을 할까?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하자고요. 일을 하든 가서 나가 놀든 뭐 하든지 간에 누워있지만 말자고. 참고로 크리스님은요, 4기암을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본인이 숨쉬는 송장이 되기 싫어서 그때까지도 열심히 사업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진짜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4기암 환자라고 거기에서 뭐 자포자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4기암도 치료를 하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맞는 좋은 약이 나오는 날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약의 효과를 보고 여러분도 크리스님처럼 장기 생존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끝까지 영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4기암 환자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